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만드느라고 애써주신 민간위원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합계 출산율 1.08명이라는 충격을 계기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입니다.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하였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10년 전에 혼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14년 맞벌이 비율은 43.9%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 부모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4대 중증 질환 지원 등으로 노후 소득과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정착되는지, 실행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관행, 문화가 바뀔 때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율이 회복되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 사회의 도전을 극복하고 장수 사회가 불안한 미래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